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24일 신청사 공식 개원을 앞두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죽여 토막낸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해온 범인이 살해 동기를 밀린 방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해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총 4곳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밴드 눈 오는 지도가 오는 18일 뉴저지에서 윤동주 79주기 추모 공연을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24일 신청사 개원을 앞둔 뉴욕 한국문화원은 앞으로 모든 뉴요커들과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가봐야 할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6일 한인 언론들을 초청해 신청사의 다양한 시설을 소개하고 앞으로 문화원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2009년에 구매한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 부지가 15년 만에 완공돼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설날 가족축제 행사를 시작으로 문화원을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사회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행히 무사히 공사를 잘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동포사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맨해튼 32가 선상 3에비뉴와 렉싱턴 에비뉴 사이에 위치한 문화원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까지 규모로 196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과 전시장, 정원, 도서자료실, 부엌과 강의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뉴욕에 세워진 각국의 문화원들 중 1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일본 등으로 이제 한국이 이들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4, 25 우리 미래 세대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새로운 행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은 설날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해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싱얼롱 뮤지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2월 25일 날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영화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기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1층 안마당에는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가로 14m와 세로 3.2m 크기의 대형 스크린 2개가 설치돼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이 제작한 영상들이 현재 재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디어 아트 발표와 비디오 게임 출시 등의 행사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열 예정입니다. 2층에는 전시장과 정원, 3층에는 한국어 서적 만권이 소장돼 있는 도서 자료실, 4층에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는 부엌과 강의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김 원장은 신청사의 디자인 컨셉은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자기와 나무, 도기 등 3개 재료를 사용해 지어진 건물을 유리상자가 외부를 감싸는 구조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옆의 계단을 일러스트레이터 이혜수 작가의 재능 기부로 사진 찍기 좋은 숨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김 원장은 소개했습니다. 우리 뉴욕 맨하탄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뉴요커뿐만이 아니라 뉴욕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문화 명소, 소위 머스트 비짓 플레이스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주 5일 운영합니다.
브루클린에서 세입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 2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범인이 살해 동기는 밀린 방세 때문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선 1월 플랫부시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밀린 집세를 둔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우신 겔저는 노스트랜드 애비뉴에 있는 45세 니콜라스 맥기의 집에서 마약으로 방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방세를 밀리자 맥기는 그를 죽여 냉장고에 유기했습니다. 맥기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겔저가 잠들 때를 틈타 그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고 칼로 찔러 그를 죽였으며 이후 그의 시신을 토막내 냉장고에 넣은 뒤 테이프로 냉장고를 밀봉했습니다. 카우신 겔저는 2022년 3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어머니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4월 22일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맥기는 현재 신분위장 절도 혐의로 버지니아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15차례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5일 살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버지니아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해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총 4곳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소의 설치 장소와 명칭, 운영기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는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 KCC 한인 동포회관 203호 강의실 등 4곳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그 외 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운영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편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은 오는 10일 마감합니다. 밴드 눈 오는 지도가 오는 18일 오후 6시 뉴저지 포트리의 베리모어 필름센터에서 윤동주 79주기 추모 공연을 개최합니다. 밴드 눈 오는 지도의 한은준 리더와 원혜경 후원 회장은 6일 본사를 방문해 오는 18일 열리는 윤동주 79주기 추모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눈 오는 지도는 2007년부터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윤동주를 기리는 추모 공연을 매해 펼치고 있습니다. 공연에서는 서시, 별 해는 밤, 자화상 등 윤동주의 시에 음악을 결합한 다양한 곡들을 노래하며 곽예리 시인, 김도영 케어존 대표, 이수정 소설가 등이 시에 대한 나레이션을 통해 더욱 풍성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밴드 눈 오는 지도의 한은준 리더는 윤동주 시인에 대한 팬심으로 곡을 작곡하기 시작해 마음 맞는 인원과 밴드를 결성해 추모 공연을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한은준 리더는 이번에 선보일 곡 중 무서운 시간이라는 곡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한다며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말기의 암울한 시대에 일종의 소명의식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에 응답해서 무서운 시간을 마주할 것인지 고뇌하는 심정이 가장 깊게 담겨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싸우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런 고뇌의 시가 있다는 게 저는 이 사람의 그 참 뭐라 그럴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다 고뇌하잖아요. 어떤 그 상황에 닥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결국 이 사람의 삶의 끝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부름에 응답을 했다는 그런 삶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후원 회장은 이번 공연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인 1, 2, 3세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이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방문해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그 당시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민자의 삶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또 자신의 삶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가고 또 어차피 미국 시민권자지만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공연은 오는 2월 18일 일요일 오후 6시 뉴저지 포트리의 베리모어 필름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공연 티켓은 $25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공화당 일부 의원의 이탈로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도 부결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214표 대 반대 216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를 각각 당론으로 정했지만 공화당 의원 4명은 당론에 반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일사불란하게 212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이 2표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초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므로 최소 하원은 무난히 통과하고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차 관문으로 평가되는 하원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또 어제 탄핵안 부결 뒤 이스라엘 추가 원조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역시 공화당 의원 중 14명이 반대표를 던져 신속 처리에 필요한 3분의 1을 넘지 못함으로써 부결됐습니다. 탄핵안과 이스라엘 추가 원조 예산안이 연이어 부결됨에 따라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마크 존슨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의심받게 돼 앞으로 당내 장악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2020년 대선 뒤집기 형사재판과 관련 재임 중 행위는 대통령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처럼 시민 트럼프이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도 있는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의 기소를 막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때 가졌던 대통령 특권도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연방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따라서 형사소초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특별검사에 의해 대선 불복 및 개표 방해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10월 17일 이를 인정하지 않자 항소를 했고 결국 기각됨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면 앞으로 퇴임하는 대통령들은 퇴임 즉시 상대 정당에 의해 기소될 것이라며 완전한 면책특권이 없으면 대통령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재직 시 행위에 대한 면책이 일체 규정돼 있지 않으며 다만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재임 중 공무 행위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면하지만 아직 형사상 책임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용지에서 제외된 채 치러진 네바다주 공화당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 가장 많이 나와 사실상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네바다주 공화당 경선에서 개표 86% 기준 지지 후보 없음이 6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30.8%, 마이크 펜스는 4%, 팀 스컷은 1.4%를 기록했습니다. 지지 후보 없음이 가장 많았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자격이 없다며 투표용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지 후보 없음에 몰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가 후보에서 제외된 선거에서도 사실상 2배 이상의 큰 격차로 패배, 선거운동을 계속할 동력을 잃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등으로 후보 자격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선거운동을 중단하더라도 후보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진 민주당 네바다주 경선에서 사실상 단독 후보나 다름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89.6%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어제 또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다시 하마스를 기억하지 못해 30초 이상 뭐더라,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기억을 되살리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고령으로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비행 도중 비상구가 떨어져 나간 보잉 737 맥스기는 비행기 조립대 도어에 볼트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잉사의 다른 기종에도 이 같은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조 로페즈 푸드에서 판매되는 60개 이상의 유제품이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발표에 따라 자사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노레이빌스라는 정치단체의 후보로서 출마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미시건주 오클랜드의 고교에서 총기 난사로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범인의 정신상태 악화를 방치했다며 어머니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유명인의 전용기 항로를 추적하는 잭 스위니에게 내 전용기 추적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5일 아리조나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도착한 난민 4명이 경찰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난민들의 폭력 행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의 미국 자회사 맥키니가 사상 처음으로 슈퍼볼 광고를 수주, 치킨업체 파파이스의 광고를 오는 11일 방영합니다. 러시아가 UN 대북 제재에도 북한 동결 자금을 일부 해제하고 자국은행도 이용할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엔 북한 자금 3천만 달러가 묶여 있는데 이 중 900만 달러의 인출을 허용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 금액을 원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8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2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24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고등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9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인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5월 3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주 동안 선출된 공무원 및 연방의회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3월 29일까지 모집하는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